촬영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왜 대본을 보긴 본 거지? 어머니 찍혀가지고 고통을 즐기네. 내 남편 같아서 죄송합니다. 많이 썼어야 되는데. 킹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틀렸죠? 우리 연습하자. 하나, 둘, 셋. 킹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킹덤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덤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킹덤 대본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입니다. 킹덤에서 킹수제 역할을 맡고 있는 전석호입니다. 약간 농담처럼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킹덤 잘 되면 이걸로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자. 북방으로 가면은 중국 지나면 이제 실크로드 지나가지고 약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근데 아마 그 전에 우리가 죽지 않을까요? 김은희, 김성훈의 킹덤 테마 여행. 여러분도 함께 하세요. 제가 시즌 1, 2 첫 촬영했던 것 같아요. 이거 부채춤을 추고. 부채춤 추고 날씨가 아 맞다. 그리고 맞다. 시즌 2도 아 맞다 섭이랑 섭이랑. 준하 씨랑 엄볼. 네, 현장에 가는 게 되게 기대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했더니 정치란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생명, 죽어도 되는 생명이 있는가? 그다음에 시즌 1 같은 경우는 천민과 양반을 나누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되게 좀 하고 싶다 보니까 약간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가는 게 아닌가. 킹덤 1에서는 예를 들어 배고픔, 권력에 대한 탐욕, 비뚤어짐. 킹덤 2에서는 피, 그리고 이번 아신전에선 한. 이 세 개를가 관통하는 게 무엇일까 줬더니 고민을 했는데 고통, 가학. 김은희 작가가 되게 과학적인 사람이구나. 고통을 즐기네. 아, 과학적인 사람이죠, 저는. 끊임없이 인물들과 캐릭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근데 그걸 또 이제 현실적으로 영상화를 시키시는 관통하는 건 김은희와 김성훈이다. 사람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양반도 노비도 사람인 거고 좀비도 사실은 사람이었지만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사실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주인공이 좀비가 아닌가? 그들은 좀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궁금하게 만들었던 게 팬으로서는 가장 크지 않았나? 아신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스페셜 에피소드고 결국엔 신3까지도 연결이 되는 얘기여서 신3가 원래가 한에 대한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계속 연결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바뀌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해달라고. 몇 개 그럼 던져놓고 갈까요? 팬들 분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찾아낸 흔적들 시즌 1에서 2 또는 3에 나올 그 존재를 위해서 생사역 환자들이 물에 빠지면서 좀비 몸에서 나오는 지렁이 같은 생사충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놨어요. 시즌 1에서는 안 나오니까 분명히 이건 모를 거야. 그런데 나중에 시즌 2를 보고 되돌아볼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하느라고 해놨는데 그 벌레를 발견하고 캡처를 해서 저 벌레가 의미가 있다라는 시청자분 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걸 어떻게 봤지? 저는 제가 편집본 보면서 감독님 여기 꼭 벌레가 있어야 된다고. 감독님 저기 있잖아요 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감독님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시면 안 될때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너무 선명하면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건 뭐야 라고. 그 당시에는 딱 그 벌레는 눈에 띄면 안 되는 몰랐어? 난 몰랐어요. 승용형 담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게 아, 진짜. 원 때부터 있었죠. 네. 표정을 정말 다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저 방울은 금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생사초라는 걸 안현대 가면 알고 있잖아요. 상주 근처에 그게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곳을 가만 놔뒀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현대 가면 워낙 그곳에 유지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찾은 금줄이었던 거예요. 방울을 일부러 달아놓은 게 아니고. 아신 전전시가 나올 무렵 사육듯한 어떠한 좀비 생사역 환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또 방울이 있다면 그거는 조정이라기보다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는 거 그래야 그러니까 알 수 있으니까. 쓰임새가 끝나면 찾아가서 얘를 없앤다. 마지막에 그래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공약에서 만난 좀비들은 감염이 되는 좀비들이 아닌 거야. 전염성이 없는 좀비? 왜 대본을 보긴 본 거지? 아니 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죠? 근데 너무 유익한 시간인데요. 저 같은 시청자분들 계실 거예요. 본인 나온 것만 보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배소문이 있긴 있던데. 일어나지.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화해 가는 거잖아. 좋은 것들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게 사실은 더 빨리 성장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건 맞는 거죠. 좀 더 들어보죠. 그럼 쉽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은 해석인데요. 왜 그 암세포가 이렇게 퍼졌을 때 항암을 하게 되면 결국에 살아남는 건 어떤 그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 것처럼 생사역이라는 게 점점 퍼져가면서 성장해가는 거 아닌가? 최초의 의도는 왜 물을까? 먹기 위한, 먹으려고. 저들은 살아있는 자만 먹는다. 죽으면 이제 상한 음식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타겟을 바꾸는 거죠. 나중에 뭐 6, 7, 8 하다가 이 의도 다 써먹고 나면 다시 진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킹덤 좀비는 좀비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하고 이 좀비를 이용하거나 뭐 목적들이 변할 수는 있어도 너무 막 갑자기 생 캐릭터가 된다든지 좀 너무 괴물이 된다든지 조금 무섭지 않을까. 분명 이 벌레는 찬성질을 좋아했는데 반대로 열을 가하자 더욱 폭주하며 전염이 시작됐습니다. 그 대사를 썼다는 건 시즌3에는 어느 정도 그 대답을 다시 내놓을 것이다. 지금 말씀드리면 스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열하기 전에는 사실 온도에만 맞춰가지고 오히려 찬성질을 더 좋아했었는데 끓이고 났더니 그 전염성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잖아요. 변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시원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비밀에 대해서는 시즌3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범팔이다. 저다. 범팔이네. 저거 찍다가 목이 나갔죠. 그거 그쵸. 고속 촬영으로 소리 지를 소리를 필요가 안 써, 없었는데. 쓸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온몸을 내던져서 막 이렇게 문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초적으로 느껴지고 그 무서움이 훨씬 배가 됐던 것 같아요. 킹덤 좀비만의 특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속도는 얼마일 것인가, 눈은 어떻게 뜰 것인가, 이는 어떻게 물을 것인가, 오로지 식욕만 남아있는 친구잖아요. 그랬을 때 뇌가 파괴되면 인간이 손을 못 쓰지 않을까? 그래서 공룡 정도로 태화된 손, 티라노사우루스 보면 친구들이 발은 쓰기는 쓰나 영장류처럼 손을 쓰지 않는다라는 설정으로 해서 저러한 동작들이 나왔습니다. 감독님의 아이디어십니다. 질서 정연한 동방예의지국 좀 동방 예지. 맞죠. 좀비는 어떤 이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랜덤하게 달려가는 게 맞는데 저기가 이제 강가고 다리가 폭이 좁고 좀비의 특성 그대로 달린다면 강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막 달려오다가 초반에 떨어진 설정을 두긴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 안전 요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좀 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딱 떨어지면 테이크 끝날 때까지 머리를 내미시면 안 됩니다라는 되게 잔인한 거죠. 배우한테 최소화만 시키고 질서 정연하게 뛰어갔는데 뭐 워낙 조선시대가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좀비도 뭐 이렇게 첫째 손가락을 생각하면 둘째가 전 다른 손이죠.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범파리가 되게 애정이 갔었다는 건 나 같아서 그 좀 내 남편 같아서 좀 약간 조선의 장함. 조선의 장함. 가장 평범한 캐릭터였잖아요. 물론 금수저긴 하지만 좀비와 만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그게 애정이 간다는 표현이었고요. 다 아끼는 캐릭터들이죠, 정말 저는. 범팔이 참 특히 애정이 갔죠. 혼자 가장 못나 보이고 나머지 배역들은 철학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뚜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범팔이란 친구는 창을 만나면 창의 세계관에 동화되고 섭이 옆에 가면 섭이에 동화되고 바람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보니 가장 챙겨줘야 할 캐릭터, 물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짠하기도 하고 아신전에서는 심려를 끼쳤던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호랑이, 좀비 호랑이인데 출연료로 따지면 제일 많거든요, 그 친구가. 배우 연기는 저희가 직접 보면서 찍잖아요. 그 호랑이는 빈 백을 찍으면서 하니까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엄청난 불안감, 초조함, 물론 기대도 있었지만 가장 속도 많이 쓰이고 애증이 좀 많이 저는 가장 관심 기대되는 캐릭터입니다, 아신전에서. 잘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길 책임질 자격이 없어.
모델이어서 그런지 모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지훈 씨 대사에 누가 큰 백성이고 누가 작은 백성인가 있잖아요. 누가 큰 백성이고 누가 작은 백성인가? 가장 큰 건 지우지훈, 가장 작은 건 영신이? 상주 목사. 아, 상주 거기서 목사. 그 얘긴가? 아, 일부러 거기에 맞게 캐스팅을 하신 거구나. 킹덤 상품 중에 가장 알려진 것 중에 하나 갓이라는 거잖아요. 그 단어 좀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갓 쓰는 걸 보여준 적이 없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자존심, 비용도 그 당시에 집 한 채 갈 정도의 가격이었잖아요. 갓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간 장면입니다. 무영이 형이 씌워주니까 뭉클 짠함이 있죠. 갓을 소중히 들고 와서 소중히 씌워줬는데 상 안의 마음에는 의심이 싹 트고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력적인 장면이죠. 빛이 아니었어. 기억나시죠, 석호 씨? 저 한마디가 사람들을 뒤흔들었던 것 같아. 온도였어. 허비는 어렸을 때 굶주림, 뭐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았을 테니까 아빠하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계속 그 뒤를 울면서 쫓아갔었던 막 어린 여자아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을까. 뭐. 호미살인만 호미살인마.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나도 죽이는 줄 알았어. 배두나 씨가 그 다급한 나머지 정말 무서웠대요. 왼손으로도 머리를 때리거든.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오지 마 하면서 원래는 이제 호미로 때려야 돼. 근데 너무나 리얼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왠지 한 번 나왔잖아요. 호미를 했는데 이게 단역분이 쓰신 가발이 이렇게 날라가지고 호미를 찍혀가지고 전하를 시한 대역죄인과 그런 간절함이었던 것 같아. 이게 막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간절함도 있죠. 간절하게 지키려는 사람과 간절하게 뺏으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만났죠, 석호 씨? 한 3년 됐나요? 4년 4년 됐나? 쯤. 가장 똑똑한 말을 하는 거. 저는 놀라고 있어요. 반팔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돌아가요. 김상호 선배님의 죽음도 한번 배신을 했던 거잖아요. 대본상에서는 자기가 일단 화를 맞고 되돌아가면서 죽는 좀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자기 원죄에 대한 숙제건 아니면 자기 캐릭터의 가장 맹점이건 좀 그런 죽음을 좀 많이 표현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허준호 선배님이 연기하셨던 안연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정적 같은 조학조한테 죽임을 당하긴 하는데 다시 좀비로 묘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망촌 환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어떤 원죄에 대한 속죄들을 좀 하면서 죽음이 어떨까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다 함께 굶어 죽자. 진짜 시즌1에서 예인이 보면서 제일 법정에 깜짝 놀랐던 따져가면서. 배우가 김성규였던 것 같아요. 메소드. 저건 양고기입니다. 인간 뼈하고 좀 비슷한 거 찾다 보니 맛있게 조리해서 먹었어요. 영희진이가 잘 끓였어, 맛있게. 착호군이나 그런 군인들이 굉장히 가장 하급,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어서 그리고 전투 때는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실제 당시에도 인육을 먹지 않았을까. 왜냐면 군인들도 살아야 하니까. 영신이는 안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신이는 계속 그때도 정말 저 사람들을 그냥 돕고 싶어서 그냥 진짜 끓여줬던 거고 자기는 차마 먹을 수가 없어서 안 먹었던 거고 좀 그런 감정으로. 얘가 제일 슬펐던 게 전쟁이 끝나서 자기는 너무 신나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그 전쟁이 결국 자기 가족들의 희생으로 그랬다는 걸 마을에 도착해서 안 순간 가장 얘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순간. 캐릭터들 보니까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어영청은 저를 따르겠습니다. 범팔이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는 아니, 당시 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대요. 법정에 쓰고 싶지 않다. 지금 이 나이 되도록까지 혼자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 너무 여자들을 건드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결국 이혼을 당하는 캐릭터. 병이 있어서 이 병을 치유하고 싶어. 얼마나 간절해요, 지금. 조씨 나밖에 안 남았다. 아 근데 있다고 해서 뭐 제가 잘 쓰겠어요. 써봤자 뭐 거의 죽거나 살거나 뭐 계속 그런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잖았던 계집아이가 중전 같은 경우는 정말 첫사랑도 있었을 것 같고 막 이제 한때는 정말 해맑았을 텐데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시집을 오게 되면서 자기한테 남은 건 권력을 가지는 것밖에 없으니까 괴물로 변하지 않았을까 막.
그 당시 복식이 참 장식적이고 그때 저 당시에 저런 멋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미술팀이 정말 좋았어요. 저 차림에서 물리고 좀비가 되잖아요. 긴 머리를 하고 저 옷을 입고 좀비가 되게 뛰어오는데 진짜 고생했어. 그때 빌런인데 좀 가슴 아프기도 해. 상당히 비싸요. 금실로 짜진 사람이 수작업하는 거거든요. 지금 풀 다 팔아도 못 살 거예요. 우리 걸 다 합쳐도 안 될 것 다 해도 같은데. 안 돼. 또 새로운 캐릭터라면 제 아신전을 보시면 그 폐사군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혓바닥을 잘리는 형벌을 받는다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곳에 몰래 들어갔다가 걸린 자들 혓바닥이 잘리는 형벌을 당했지. 혓바닥이 잘린 사람들의 집단? 사실 폐사군에서 뭘 봤을까? 근데 결국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얘기들 많이 좀 흥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호랑이에 대한 부분은 감독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아신전 이후에도 설정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 배우분이 그렇지, 그 배우분. 전 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어요. 범파리를 쏙 빼닮은 범파리 2세가. 저는 감독님 사실 그 생각했는데 왜 아무도 그걸 안 물어보지? 나 못할 것 같나? 범일이었잖아. 그럼 범위도 있고 범상이 되고 범사도 있다가 범팔까지 간 게 아닐까. 그러니까 범부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원래는 다 이렇게 시인들이 나무에 걸려있다라는 지문이었는데 아주 잔인한 설정으로 했는데 이걸 자세히 보여주면 되게 끔찍한 장면이 나무에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이 발에 가족이 또 매달리고 그 발에 또 매달려 있는 되게 끔찍한 형벌 가급적 어둡게 처리했는데 아 사람 밑에 사람을 매달. 그쵸. 사람 몸에 사람을. 예. 복수를 했다면 가장 극악하게 했을 것 같고 시신들에 대해서도 훼손을 저지를 만한 우리를 건들면 이렇게 된다 조선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아이가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이잖아요. 아이가 그걸 보는 거는 아무리 가짜라도 옳지 않다는 생각에 뒷모습을 찍을 때는 안대를 메고 사이드를 찍을 때는 합성했어요. 천으로 다 쌌죠. 아이는 보지 말자라고 했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김시아라는 친구인데 저 감정을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떻게 표현해낼까 싶었는데 그 앞에는 훨씬 더 어른인 박병은 씨가 앉아 있었는데 보고 다들 감탄했던 장면. 꼭 움켜쥐는데 그 움켜진 손가락 사이로 뭔가가 흘러나오듯이 너무나 잘 표현해줬다. 배웠어야 했는데 시아한테 제가. 저거 쓰면서 저도 울었었는데 저 콘티 그리면서 되게 짠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험한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연기가 좋아서 이 배우 아니면 좀 딴 배우를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외모도 지현 씨랑 유지원 너무 씨하고 닮아서. 너무 느낌이 유사함이 나오고 아시니까 어린 아시. 어머. 이건 정말 감독님이 만드신 신이죠. 복수를 꿈꾸면서 본인을 단련시켰겠죠. 두렵게 만들었던 존재를 해결하면서 물리치면서 등장하면 어떨까 성장의 느낌으로 그때 이제 멧돼지라는 소재적으로 들어왔고 전지현 씨가 저를 첫 촬영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위에 올라가고 와이어 메고 저 첫 테이크를 딱 보는 순간 한 10테이크는 갔어요. 사실 힘든 장면인데 와이어 메고 한 번도 불만 없이 보다 더 완벽하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결국 이제 첫 번째 테이크를 썼거든요. 죄송합니다. 제일 얄미워서. 전 스태프들이 왜 전지현 씨가 20년 동안 저 위치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 아주 매력적으로 봤던 장면. 첨언 드리자면 사실 그건 대본에는 없었지만 아신이가 계속 활을 쏘고 활 연습을 했던 이유 중에 저는 좀비가 된 가족들한테 계속 꽁이며 뭔가를 계속 잡아주려고 하다 보면 활로 뭐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어떤 무에 단련이라는 느낌보다는 복수 하나 하러 자기 몸을 의탁하고 어떤 집단에 배신당하고 이것들의 거짓이었고 발단이 이 사람들이란 걸 알았을 때 아신은 모든 것도 완전 패닉이겠죠. 아신이 걸어 나올 때 어떠한 느낌으로 분노 속에 나올까 해서 원래는 좀 빠른 걸음으로 나오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거라고 저는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좀비처럼 걸어 나오는 모습을 제안을 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좋은 결과로 맞아요. 나오지 않았나. 아픔이 내재된 눈빛 되게 전지현 씨가 정말 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되게 화려함 막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되게 블링블링한 그 느낌이었는데 또 얼굴에 그 때를 묻히시고 어둡고 아픈 연기들을 또 후반부에 굉장히 훌륭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배우구나. 아이다가 아이다가
엄청 추웠습니다. 서해안에 새만금이라는 곳이 있어요. 드넓고 좀 이국적으로. 그 방을 어떻게 그려낼지가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어떻게 이걸 찍으셨는지. 민치록이라는 인물 자체는 단 하나, 국가의 충성. 조선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 시즌 1의 상주 목사라는 분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개인의 생명은 그다지 중요시 않게 생각하고 이것이 조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인물은 아니지 않나. 죄책감이 있었다면 돼지우리의 아신이를 재우지는 않았겠죠. 정말 감독님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영상화된 걸 보면 제가 쓴 대본이긴 한데 그래도 돼지우리 너무했다. 약간 좀 자기들끼리 자고 코 자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돼지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좀 쉽게 하고 그런 섬세함이 너무 좋아. 그런 돼지가 이제 감기 걸린 친구는 빼서 쉬라 그러고 따뜻한 데들 링게로 딱 먹거나. 너무 나간 거 같아요. 그 안에 돼지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은 친구들이에요. 시야는 엄청 힘들겠다. 그랬겠죠. 저는 모니터는 밖에 있어서 괜찮아. 정말 감독님 너무 예쁜 말투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돼지 친구들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아신이도 자기 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고 민치록은 조선을 지키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는데 결국 아신이는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괴물로 만든 뒤에 자기는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신이에 대한 그 안쓰러운 마음을 조금만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킹덤에 나와 있던 모든 인물들이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타인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유일하게 딱 한 명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오로지 자기만을 지키려고. 나만 안 아프는데 내가 제일 중요하지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빠 말을 기억해. 어떻게든 살아남자. 좀 이 뒤에 더 긴 얘기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아신이가 어떻게 지냈을지. 지금 저 밑에서 역병이 발발하고 한 번의 외란이 더 있었고 세자 일행을 마주칠 때까지의 도대체 이 북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또다시 긴 얘기가 좀 다시 남아있고 아마 그거는 시즌3 아마 다 녹아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이 썼어야 되는데. 근데 3는 6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또. 긴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안 나와도 여긴 나오고 싶어요. 재밌네. 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보여주면은 또 오죠. 짧게 써서 너무 죄송하고 짧지만 정말 저희의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고 수많은 캐릭터들이 시즌3에서 어떤 얘기로 다시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아신전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를 먼저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신전을 이렇게 구석구석 치밀하게 더 보실 수 있는 여유도 있으실 거고 모든 정보들을 많이 챙겨가실 재미를 느끼실 것 같고요. 언투를 안 보신 분들도 이런 설정이라든가 상황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더욱더 새롭고 충격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실 거라고 여겨지고요. 앞으로 하실 일은 넷플릭스를 쪼고 김은희 작가님을 쪼고 김성훈 감독님을 쪼아서 아우성을 쳐야 이들의 어떤 세계관을 만날 수 있다. 보면 볼수록 더 새로운 킹덤. 지금 넷플릭스에서 만나보세요. See you on Netflix.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